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간대 지지, 을이 인을 봤을 때 또는 팔자내에 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인을 봤다는 것은 나와 음양이 같죠. 음양이 같은데 음양이 다르죠. 오행은 같고 음양이 다른 것을 우리는 겁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겁재, 팔자 내에 겁재가 있다면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일은 올 수가 없고 시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연에 만약에 인이 있다면 이 겁재의 뜻은 보통 성장성 또는 경쟁심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넘어져도 안 우는 애들을 보면 그것은 보통 연에 겁재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월은 보통 격을 잡죠. 그래서 그런 격을 잡기에는 솔직히 겁재 격으로 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투출된 것으로 격을 삼습니다. 자오 묘유만이 그대로 격을 삼죠. 자, 그래서 월은 부모 형제와의 불화, 이거는 좌표론에 입각해서 본 거죠. 그리고 또는 희생 요소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또 상속 분탈의 인자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대문 밖에 겁재를 뒀다는 것은 대문 밖에 도둑을 둔 격이라, 또 도둑을 둔 것과 같고 또 도둑 같은 자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말년에 자식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것들도 것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육친적인 뜻보다는 실제로는 이 12운성이라든지 12신살이라든지 각종 신살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해서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을이 인을 보면 겁재죠. 자, 근데 인이라는 것은, 인월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뾰족하게 올라가려는 성질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즉 묘에 와서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옆으로 벌어지는, 즉 묘의 운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을이 인의 겁재로서 12운성상 제왕장성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간목의 기상이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을의 중반부를 지나고 나서야 을이 더 강화, 즉 작용력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갑은 이 인에서 걸록, 망신살에 해당하죠. 걸록은 뭡니까? 내 뜻을 세우는 것이죠. 뜻을 세우고, 또 망신살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 인이 실제로는 인오술 화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살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원래 또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묘미로 가야 되겠죠. 해묘미라는 운동성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해 중에 있는 간목이 이 인을 보고서 똑같은 오행을 만났네 해서 자기의 속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망신살이라는 겁니다. 자, 망신이라는 것은 결혼 안 한 처녀 총각 같은 경우에는 좋죠. 보통 결혼 애정사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일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구설 자궁으로도 일어나기도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살을 보여줄 일이 있으니 의료적인 도움, 즉 병원 갈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망신행은 또 한편으로 자기의 문예나 창작물 같은 것을 발표했을 때 그때도 좋은 결과물을 낳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은 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묘죠. 인이라는 것은 한 칸 앞에 있다는 거죠. 즉 선배를 만나서 내가 주동하는 것이 아니죠. 해봐라 해서 나갔을 때, 창작물을 내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성이라는 것이 복이 이제 늘 따라다니죠. 뭔가 내가 하니까 뭐가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잘 맞더라. 시험을 가서 벼락치기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곳에서 많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복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 많고, 을 같은 경우는 제왕장성살이지만 실제로는 이 허물 좋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상관성이 되죠. 상관성이 장생, 지살, 홍염살에 든다는 것이죠. 즉 장생, 무에서 유로 뭐가
새로이 생겨나는 그러한 운기, 기상으로 인해서 이 병은 그 운기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지살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한 이동, 변동, 그렇게 해서 내 삶의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또 홍염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남을 꿰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것도 좋다라는 작용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정은 사지에 듭니다. 정과 기는 똑같이 사지에 드는데 사지 6해살로서 그 기운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 때 목생화는 실제로 임목이 병화를 어떻게 됩니까? 생하죠. 즉 임수가 임목을 생하는 것과 맞아요. 인이 어디에서 생합니까? 장생지가 해에서 생을 하죠. 따라서 수생목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거꾸로도 생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이 묘 같은 데에서 계수가 장생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상생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여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의 별이 사지 6해살이 들어갔으면 굉장히 위축된 상태, 거의 죽음과 진배 없는 상태로서 재기 복귀를 노리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묶게 되는 그러한 작용력이 생기게 되고, 또 한편은 나의 수화인이라든지 참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지에 드니 이상하게 내 말 잘 듣던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무라는 것은 나에게 을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제의 별이 됩니다. 정제가 장생지살인데 실제로는 병의 장생지살 혼염이라는 그 운기가 강한 것이고, 이 무가 장생지살의 의미는 굉장히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목이 토를 극하는 작용이죠. 토를. 그 작용력 때문에 실제로 무의 장생지살 역할은 실제로는 병보다 약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이 정관의 별이 되죠. 정관은 굉장히 좋은 별이죠. 근데 그것이 절지로서 겁살, 소란스럽거나 시끄러운 구속수사, 차압, 압수수색, 박멸, 그런 곳에 관련된 행위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천주기인 있죠. 보통 경일주가 인을 가지고 있을 때 음식점을 좀 해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부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나마 절지겁살이지만 이 천주기인 때문에 그나마 좋은 기란 작용력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은 태지에 듭니다. 즉 편관의 별이 태지, 즉 제살에 들게 되죠. 제살은 수옥살과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위축된 상태인데 음간은 위축이 되어도 그 모양을 잘 그쪽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적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신은 그나마 좋은 것은 뭡니까? 천을 귀인을 해서 100가지 악사를 물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는 나보다 존귀한 존재를 만나서 나중에 향후 말뚝을 치는 효과와 같이 오랫동안 먹고 살 것을 마련할 수 있는 터전을, 인간관계라든지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임은 이 을에 의해서 이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의 별이 되는데, 정인의 별이 병지, 역마살, 병든 상태와 같고, 나의 부모가 있다면 병든 상태이거나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마라는 것은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은 뭡니까? 문천과 압록이라는 별이 좋은 것이죠. 자, 압록이라는 것이 7.8기, 끝까지 이제 쓰러질 듯 하면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라는 것은 나에게 편인의 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기운적인 요소가 이 개수가 굉장히 세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간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고, 병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개수의 기운이 실제로는 인해서 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편인의 별이 강한데, 그것이 뭐냐면 목욕지로서 오물을 씻어내는 동작이죠. 그리고 연살에 든다라는 것이죠. 도화살이 마찬가지죠. 남의 시선,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하지만 그래도 남의
시선, 이목 집중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금요도 굉장히 좋은 별이죠. 황궁의 마찰화를 탄다라는 별이니까 실제로는 계수, 이 편인의 작용력이 나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수라는 것이 이 편인의 별이지만, 자, 이럴 때 내가 만약에 장사나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관성을 쓰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 편인성의 별을 써야 된다는 거죠. 뭐, 인허가권이라든지, 문서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인이라는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이제 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청간대 지지에서 인과 묘는 조금 간단합니다. 그냥 그대로 12운성, 12신살, 각종 신살, 그리고 육친적인 대입을 을일주 같은 경우에는 해보시면 그 나름대로 해석 적용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간대 지지, 을이 인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